안녕하세요. 미스앤무비스의 김유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일본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토적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신토적 세계관과 도플갱어적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도 혹은 신토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령공주에서 본 스펙타클한 신화적 장면들보다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나는 신토적 세계관이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누군가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들고 집에 놀러 오면 그거를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부스단이라는 재단에 그 간식을 올려놓고 간단히 이렇게 절을 한 다음에 먹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웃집 토토로에서도 사츠키와 메이 자매가 비 오는 하굣길에 잠깐 비를 피하게 해준 그 지붕 있는 비석에게 절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아빠와 두 자매가 이사 온 집 뒷산에 올라가서 커다란 농나무에게 자기들을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절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농나무의 정령이 토토로인 것이죠. 일본인들은 결혼식은 신토식으로 하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토와 불교가 합쳐진 신불스팝의 일본적인 심성이 드러나는 관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신토에서 말하는 신들은 그 수가 대체 얼마나 될까요? 80명? 800명? 8만 명도 아닙니다. 무려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만물 유령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애니미즘적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적 신들의 세계를 그려낸 이야기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유바바의 온천탕은 매일 수많은 신들이 목욕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고온 다습한 기후와 겨울 난방을 위해서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요. 특히 시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목욕시켜주는 그런 행위는 그것만큼 큰 공덕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00만 신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온천장이라는 발상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신들에게 시욕하는 것은 신들을 아주 최고로 받들어 모시는 의례인 셈인 거죠. 원령공주 이후에 아주 일본적인 것만 만들겠다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인터뷰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만들었던 작품이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사상 최고 흥행 영화로 기록이 되고요. 2,400만이 넘는 관객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흥미롭게 등장하는 신화 모티프는 도플갱어 모티브입니다. 제목부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죠. 그런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센하고 치히로가 다른 인물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센하고 치히로는 한 인물이고요. 한국말로 적절하게 번역을 할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들의 행방불명 이런 얘기는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동상 스사노의 그 심한 장난에 화가 나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자신들의 고대로부터의 신화에서 기인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센과 치히로라는 한 사람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합니다. 센하고 치히로는 같은 인물이지만 치히로는 아주 철없는 떼쟁이고요. 유바바 귀신세계로 들어가서 돼지로 변한 엄마 아빠를 구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남아야 하는 철이 들어가는 센은 치히로의 어떻게 보면 다른 도플갱어적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설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휙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지나가서 도플갱어적인 장면이라고 생각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그 유바바의 세계로 들어갈 때 투덜대면서 이사 가던 그 치히로가 엄마 아빠가 그 낯선 터널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런 치히로 옆에 얼굴이 앞뒤로 둘이 있는 치히로보다는 키가 좀 약간 작은 석상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서서 치히로는 터널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뭐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찜찜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엄마가 자꾸 불러가지고 엄마의 팔을 붙들고서 터널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유바바의 세계로 들어가죠. 센과 치히로의 관계, 그러니까 한 인물 안에 있는 두 특성을 도플갱어 모티브라고 볼 수 있고요. 치히로와 센은 그러니까 한 인물이지만 도플갱어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플갱어는 원래 독일어인데요. 나란히 걷는 자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 인물의 분열적인 두 측면을 그려내는 모티브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두 얼굴의 사나이, 마블의 헐크 이런 인물들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플갱어적 캐릭터들이죠. 다른 성질을 가진 쌍둥이 형제라거나 운명이 뒤바뀐 인물들도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다 도플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이런 짝패를 가진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일단 센과 치히로가 그렇고요. 유바바와 제니바, 그 쌍둥이 자매, 또 자기가 누군지 이름을 잃어버린 하쿠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는 강의 용, 가오나 씨도 굉장히 얌전하고 수줍은 가오나 씨가 있는 반면에 아주 욕망에 차서 탐욕스러운 그런 가오나 씨도 있죠. 그리고 돼지로 변한 엄마 아빠도 도플갱어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플갱어적인 인물들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이야기가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또 영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신화적으로는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행 모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